박덕민입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글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협상이 가능해야 도전도 가능하다. 협상이 가능해야 도전도 가능하다. 협상이 가능해야 도전도 가능하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 학원 가기 싫어, 나 죽어도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많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고요. 사회성이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고 친구 좀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꼭 그런 아이들만이 성공하고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은 엄마가 할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빨리 훑어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조명을 켜지를 않아서 너무 자꾸 비대칭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끊고 다시 한 거예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협상이 가능해야 도전도 가능하다. 엄마, 나 영어학원 가기 싫어. 정말 죽기보다 싫어.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냥 싫어. 힘들다고.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무렵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남편이 한 말 하려고 하는 순간 막았대요. 그러면서 그래, 괜찮아. 그렇게 싫으면 안 다녀도 돼. 한두 번도 아닌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러자 곧 죽을 것만 같은 아이가 세상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 활짝 웃었대요. 그 모습을 보니 꼭 어릴 때 나를 보는 것만 같았대요. 죽어도 다니기 싫어. 그 말인 즉슨 죽어도 해도 잘 안 돼라는 말하고 같은 거래요. 죽어도 다니기 싫어. 난 죽어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나 죽어도 가기 싫어. 나는 미지수 X가 좌우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봐도 무서웠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학원에서 2시간 내내 내가 얼마나 바보인가를 확인하는데 정말 눈물 날 만큼 자존심 상했다고. 김미경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학원에서 2시간 내내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확인하는데 정말 눈물 날 만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2시간 내내 나는 바보구나, 나만 왜 모르지, 나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모르는, 바보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공부해 라는 말 대신에 그러렴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하기 싫다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죽도록 하기 싫다는 것은 더 이상 학원에서 상처받기 싫다란 얘기예요. 따라서 아이가 절박하게 말하면 부모는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따라서 절박하게 얘기하면 부모는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 아이들 변죽 죽을 듯이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거를 그래 알았어 너 하지마 이렇게 할 부모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얘기를 가볍게 흘려듣는다. 단순히 때를 쓴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기 싫어서 약은 술을 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를 치졸하게 취급하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결국엔 아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학원 안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그 점이다. 어떨 때는 아이가 먼저 가고 싶어하고 시작한 학원도 있고 내가 제안해서 다닌 학원도 있다.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닌 합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합의로 시작하고 그만둘 때도 아이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것, 너무 못해서 상처를 입는 것은 학원은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까지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싫고 너무 상처를 받고 그다음 죽어도 못하겠다, 자유를 준다. 그래도 그 슬럼프 이겨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뒷부분 다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맨날 찔끔찔끔 하면 어떡해요? 애가 끊기도 배워야죠. 그러나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엄마들조차도 끊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끝까지 해봤어요? 운동하겠다고 수영장 등록해놓고 끝까지 다녀본 적 있냐고?
학원, 영어학원 등록해놓고 흐지부지 된 적 한 번도 없을까요? 이렇게 말한 나 역시 평생 들락날락하면서 살았다고요. 마음 먹은 엄마들도 꾸준히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데 왜 10살 아이에게 끈기가 있기를 바라냐고요. 네, 맞아요. 저도 힘들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계획한 것들 삐걱거리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버텨내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정말 즐겁게 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가 정말 죽어라고 싫은데, 죽어라고 하기 싫은데, 아, 나 바보야, 나 바보인 것 같아, 너무 싫다고, 엄마 근데 여기 계속 다녀야 돼? 하는데 혹시나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힘든데, 어른들도 들락날락 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뒤에서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나한테도 쉽지 않은 일을 애한테 강요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중간에 하기 싫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 막내는 하다가 그만둔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피아노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음악도 할 것 아닌데 악보만 볼 줄 알면 되지. 플루트는 교재 보고 혼자 취미로 연습해 볼게. 해금은 방과 후 수업으로 3개월만 들어볼래. 그때마다 아이와 나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 때로는 협상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가며 배워가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저것 배우고 그만두고 배우고 그만두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무섭게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함하고 끈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비슷해요. 들락날락 거리는데 김미경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우리들도 되게 힘들 때 많은데 그럼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고 싶은 거 몰입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손재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선은 제가 열심히 하게끔 밀어는 주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기 싫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만두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몰입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들락날락 지속도 안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는 결론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 하다 보니까 요리하고 뭐 이런 것 되게 막내딸이 공예 하는 게 설탕공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엄마 내가 좋아서 시작하긴 했는데 하다 보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다? 엄마도 그랬어? 정답인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원래 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내가 하기 좋은 게 30%, 죽도록 하기 싫은 게 70%. 엄마도 강의 좋아서 하는 건데 강의 준비하는 거 너무 싫다? 정답인 거예요. 찾으셨어요? 내가 하기 좋은 게 30%, 죽도록 하기 싫은 게 70%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굉장한 열의와 비전과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하다 보면 죽도록 하기 싫은 게 70%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하고 싶어 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정말 좋은 거는 순간 그거를 지속하면서 힘든 것이 70%. 그런데 그 70% 가정 중에서 가정을 10이라고 봤을 때 3은 재밌게 가다 나머지 7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좋아서 시작하지만 하기 싫거나 힘들거나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을 거야. 근데 그거는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슬럼프는 지나가게 될 거야. 너무 잘 되려고 이제 이 한계점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만 다 힘내볼까
너 자신에게 너무 책찍질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원래 꿈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하기 좋은 게 30%, 죽도록 하기 싫은 게 70%. 엄마도 강의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건데 강의 준비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 내 말이 맞아. 오늘 노동하는 날이라고 했지? 원래 꿈은 노동인 거야. 엄마,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엄마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내가 넘어야 서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내 꿈이니까. 다른 것들은 들락날락거리며 하다가 말다가 애가 원체 끈기가 없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만나니 아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생을 감내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동이라는 고통도 스스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노동이라는 고통도 스스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고통도 스스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 재밌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말이 뒤에서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자신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아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시작조차도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으면 아이는 이거 하면 또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지 말지 뭐. 이거 또 하면 엄마가 너 끝까지 해야 돼. 무조건 끝까지 해야 돼 할 건데 하지 말지 뭐. 시작조차도 못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릴 때는 애들이 엄마 해줘. 나 안 다닐 거야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나 이거 해줘 했는데 너 이거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 이거 하면은 못 나와. 1년은 기본이야. 너 6학년 때까지는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이가 알아요. 어릴 때는 내가 뗐으면 그냥 안 할 수 있구나라고 알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못 나와?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면 끈기 없다 야단 맞는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밖에 천둥 번개가 칩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조명을 왜 꼭 켜야 되냐면 밖에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저는 항상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 거기다가 아까는 여기는 불도 덜 켰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이제 제가 너무 오징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불을 켜고 다시 한 겁니다. 근데 밑에서 이어나갈게요. 자녀 교육이란 합의하고 절충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란 합의하고 절충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선택하는 거 포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유권을 주고 합의로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반드시 아이의 꿈이 있으면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몰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고 싶은 거 30과 힘든 게 70%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겨낼 때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이를 믿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 잘할 수 있어. 힘들었지? 그래, 엄마도 그랬어. 너 근데 되게 멋지더라? 친구한테 양보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 너 이거 수학 문제 풀기 싫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 이런 거 한마디에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이란 합의와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다. 내 재능, 내 꿈이 무엇인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찾아내는
꿈의 여정의 선택과 길러냄은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 재능, 내 꿈이 무엇인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찾아내는 꿈의 여정의 선택과 길러냄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기나긴 여정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엄마이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엄마이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엄마이다. 여러분 멘토 같은 엄마 되어주실 거죠? 꼭 그러시길 바랄게요. 밖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와.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에 소나기 쏟아지는 그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방송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사회성이 부족해도 괜찮아. 사회성 부족한 아이 엄마들 되게 고민 많으시죠? 우리 아이 이러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들도 요즘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엄마들은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사회성 꼭 많아야 돼? 사회성 없다고 인생 못 살아가? 사회성 없는 아이는 부족한 아이야? 아니야. 그걸 한번 깨보자고 나와 있어요. 몇 년 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팀장 한 명이 유독 자기를 미워하고 약을 올린다는 거예요. 알바한 지 일주일 되던 날 아들이 햄버거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지 팀장이 거의 1시간 내내 야단을 치는데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았대요. 참다 너무 화가 난 아들이 결국 옷을 집어던지고 나와버렸대요. 근데 밤새 후회했겠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이랬던 거죠. 엄마, 나 오늘 중딩 같은 실수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 힘들지? 차라리 전에 했던 박스 드는 알바가 더 낫겠어. 그냥 유체 노동이 낫지. 나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 정말 괴롭다? 이랬대요. 엄마도 그게 뭔지 알아.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 얼마나 괴롭니? 근데 있잖아. 물건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것들이 있듯이 사람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어. 너에게 호감 가는 사람을 대하는 거는 무거울 게 없지. 그냥 잘 지내면 되니까. 근데 널 싫어하는 사람은 늘 긴장되고 힘을 쓰게 돼. 무게가 상당할 거야. 사람도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 사람도 감정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걸 자꾸 들면 근육이 생기는 거 알아? 무거운 걸 자꾸 들면 근육이 생기는 거 알지? 사람도 똑같아. 인간 웨이트 트레이닝이야. 인간 웨이트 트레이닝이야. 맞아. 그래도 결국 연습하면 들게 된다? 체급 상승이 되는 거야. 엄마도 내 나이 때 무거워 죽을 뻔했는데 결국 들게 되더라. 내일 출근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눈 딱 감고 운동하는 마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해봐. 언제 어디서건 그건 사람은 다시 꼭 만나게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런 사람은 꼭 만나게 돼. 그럴 때마다 무겁다고 놓아버리면 안 돼. 웨이트 트레이닝이야. 이번에 힘들어도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봐. 이번에 힘들어도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봐. 이번에 힘들어도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봐. 웨이트 트레이닝이야. 물건이 무거운 것이 있듯이 사람도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가벼운 사람은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무거운 사람은 연습이 필요해. 체급을 올려야 해.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돼. 엄마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들게 되더라. 근데 너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딱 감고 운동하는 마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해봐. 언제 어디서건 그런 사람은 다시 꼭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 힘들어도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봐. 눈 딱 감고 운동하는 마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해봐. 언제 어디서건 그런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언제 어디서건 그런 사람은 꼭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 힘들어도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봐 라고 알려주셨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라는 양대축이 있다. 공부, 그리고 사회성,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한테 인기도 좋고 회장을 도맡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엄친아. 그것이 바로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아이들의 이상형이죠. 반면 어렸을 때 아이가 좀 내성적이거나 친구를 잘 못 사귀거나 외골수 기질이 있으면 엄청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미리 걱정하면서 사회성을 키워준다는 학원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자라면서 같이 크는 것이다.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화한하고 밝고 리더십 있어 보이다가도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리더십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충우돌 커 나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부모님들은 사회성 좋으면 좋잖아. 왜 이렇게 없을까? 그게 한평생 걱정이고 짐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살다가 인간관계 보병을 만나면 그때 연습하면 된다. 부딪히고 실패해서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기만의 사회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에게 어른 같은 사회성, 일관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이 유난히 약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약하다는 건 어느 하나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특별한 재능과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 아이들이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노느라 또래하고 노는 게 전혀 재미없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블럭이라든지 책을 읽다 몰입하게 되면 그거 한다고 친구들이 불러도 모르고요. 엄마가 불러도 심지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은 약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강점으로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미숙했지만 자신이 가진 최고의 창의력을 결국 원하는 거 다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성공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것,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강점으로 인생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가장 최고의 장점으로 사회를 나갈 거라는 거예요. 사회를 살아나갈 거예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아이를 믿으세요.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한평생을 잘 가꿔서 잘 살아나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부족하면 외롭지 않을까? 얘가 외로운 삶을 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기댈 친구, 누구 하나 기댈 정말 베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만약 내 아이가 그렇다면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걸 문제 삼기보다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괜찮다는 걸, 그 친구를 어떻게 소중히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살면서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얘기해 주세요. 친구,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괜찮아. 그 친구를 어떻게 소중히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 친구를 어떻게 소중히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 친구 여러 명 없어도 돼. 단 한 명이어도 괜찮아. 그 친구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알아야 돼. 네가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다면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진심으로 사귀고 싶거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소중히 다룰까? 그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단 한 명, 혹은
마음 통하는 배우자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전혀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 나와 정말 마음이 통하는 남편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하루가 굉장히 너무 스펙타클하게 바쁘거든요. 바쁘게 지내는데 이 바쁜 속에서 바쁘니까 내가 뭔가에 열중하고 몰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스케줄들이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롭구나, 이게 쓸쓸하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가끔씩 전 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먹고 싶어 이런 거는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롭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은 제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우선은 저에게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뤄내야 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약간의 제한적인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갈 거야 라는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투자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전혀 외롭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것처럼 아이가 뭔가에 몰입하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배우자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전혀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다.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나랑 할 일이 많아서 늘 바쁘다는 거예요. 나랑 할 일이 많아서 늘 바쁘대요. 나랑 할 일이 많아서 늘 바쁘다.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자기랑 뭔가를 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바쁘다는 거예요. 그쵸? 뭐 블럭 쌌는데 나 이거 블럭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쌓아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할 여러 게 없는 거예요. 책 읽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할 여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뤄야 되는 뭔가 재밌는 그림 그리는데 다른 거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성도 결국은 성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고난다. 어렸을 때 부모가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아이의 성품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사회성을 만들어 가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해결사 말고 해석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회성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닥달하지는 마시고요. 그 아이의 타고난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그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강점으로 인생을 잘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을 통해서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엄마가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우산 꼭 챙기시고,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기는 해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감동 깊었던 것들을 이거는 읽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큰딸 선물이래요. 어린이날입니다. 내게도 꼭 챙기고 싶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나의 큰딸. 이제 27살이지만 마음 안에 늘 아이가 있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죠. 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게 되네요. 그 애는 그냥 내게 어리광 부리는 아이이고 싶을 텐데요. 이 세상에 마음 편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엄마라는 사람뿐입니다. 엄마라는 사람뿐입니다. 어리광 피울 수 있는 아이가 엄마 한 사람뿐입니다. 아마 우리 딸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오늘 어린이날 선물을 주게 되면요.
넌 아직 내겐 어린이야. 엄마한테 기대도 돼. 예쁜 우리 아가. 넌 아직 내겐 어린이야. 엄마한테 기대도 돼. 예쁜 우리 아가.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내 안에도 아이가 있답니다. 내 안에도 아이가 있대요. 누가 좀 힘들지 하고 챙겨주면 좋겠네요. 엄마로만 오래 살았더니 너무 지쳐요. 누가 힘들지 하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네요. 엄마로만 오래 살았더니 너무 지쳐요. 시집가서 엄마 노릇하느라 고생한 딸에게 어린이날 문자라도 해주세요. 여전히 넌 엄마 아기란다. 소중하고 예쁜 아기. 여전히 넌 엄마 아기란다. 소중하고 예쁜 아기. 한번 전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았어요. 네, 아이들한테 자존감 키워주고 자신감 키워주고 실패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슬럼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스스로도 생각을 힘을 늘려야 되고 자신감을 늘려야 되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그 아이들이 가진 재능으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으니 그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아이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